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와 관련된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곡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쉽게 듣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내 K-팝 검열의 배경과 현황,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가 왜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검열 속에서도 K-팝을 즐기려는 중국 팬들의 반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중국 내 K-팝 검열의 역사적 배경과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중국에서의 한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K-팝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이 본격화되었는데요. 특히 2010년대 들어 K-팝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스타일이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국 문화가 자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K-팝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점차 강화해 왔습니다. 특히 2016년 사드 배치 논란 이후 중국은 한국 콘텐츠에 대해 강력한 검열을 시행하게 되었죠. 이는 일종의 문화적 보호주의로 외국 문화가 중국 내 문화적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의 검열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방식으로 외국 콘텐츠의 접근을 제한합니다. VPN 차단, 유튜브와 구글 차단, 외국 음악 및 드라마 플랫폼 제한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중국 국민들이 외국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K-팝 팬들은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하거나 일부 유료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접하는 등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 K-팝을 즐기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검열은 단순히 외국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막는 것을 넘어서 중국 내 여론 통제를 위한 정치적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 콘텐츠가 중국의 사회적, 정치적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콘텐츠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죠. 중국 팬들은 이러한 검열 상황 속에서도 K-팝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중국 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곡을 찾아서 감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답답함 때문에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죠. 중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검열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담은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 한 게시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한국의 콘텐츠를 못 보게 막는지 이해가 안 간다. 로제의 아파트 뮤직비디오를 본다고 해서 돈이 한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왜 이걸 차단하는 걸까? 전 세계가 로제의 아파트에 열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뒤처져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 팬은 VPN을 통해 어렵게 로제의 아파트를 잠깐 감상하고 나서 다시 이 노래를 찾아 들으려 했지만 중국의 플랫폼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작은 플랫폼에서 간신히 찾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털어놓으며 검열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어요. 중국 팬들이 로제의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곡은 단순한 K-팝 노래를 넘어 한국적인 술자리 놀이를 모티브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요소가 중국 팬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한 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로제의 아파트는 중독성이 거의 마약 수준이다. 한번 듣고 나면 계속 생각나서 다시 듣고 싶다. 그런데 VPN을 통해서 어렵게 찾아야 하고 때로는 돈을 내야 한다. 그냥 시원하게 듣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 이러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한국어 가사가 중국 내에서 더 큰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검열이 심할수록 사람들의 호기심과 열망이 커지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번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중국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브루노 마스가 한국 국기를 들고 건배를 외치는 장면이 중국 정부의 눈에 거슬린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국가 상징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팬은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브루노 마스가 뮤직비디오에서 한국 국기를 들고 건배라고 외치는 장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중국의 깐배와 한국의 건배는 발음도 비슷해서 중국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민감하게 여겨진다. 중국의 깐배는 술자리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로 한국의 건배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러한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오해가 중국 정부의 검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적 유사성조차 정치적 민감성이 되곤 하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K-팝 팬들은 이러한 검열 상황에 대해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 소비가 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한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중문화는 대중의 선택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우리의 문화생활에 끼어들어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 노래 하나 듣기 위해 이렇게 많은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하다. 중국 팬들은 또한 검열이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갈망을 더 키우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합니다. 검열이 강화될수록 중국 팬들의 열망과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K-팝은 금지된 열망이라는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검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 문화를 쉽게 수용하면 자국의 문화가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댓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 가수 노래 못 듣는다고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우리나라의 규칙과 기준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외국 음악을 못 접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정부가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키기 위해 검열을 하는 거지 괜히 나라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보인다. 이 댓글을 남긴 사람은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검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K-팝 음악에 이상한 전파가 섞여 있어 사람들을 멍청하게 만든다는 음모론을 언급하며 외국 문화가 자국 문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K-팝을 외래 문화로서 경계하는 일부 중국 네티즌들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해외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 자국의 문화를 우선시하는 심리가 이러한 의견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검열과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중국 팬들 사이에서 로제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VPN을 통해 어렵게 아파트를 감상하면서도 그 금지된 매력에 더욱 빠져들고 있어요. 결국 정부의 검열이 아무리 철저해도 사람들의 호기심과 열정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특히 K-팝 특유의 강력한 중독성과 매력이 검열 상황에서도 크게 발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로제의 아파트는 중국 팬들에게 금지된 열망을 상징하는 곡이 되었습니다. K-팝이 중국 내에서 금지될수록 그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K-팝은 중국 팬들에게 있어 새로운 문화적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국에서의 K-팝 검열 상황과 로제의 아파트에 대한 중국 팬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러한 검열이 중국 팬들의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검열이 심하다 보니 가짜 한류 현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인 가짜 한류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과 관련된 제품이나 문화 콘텐츠들이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한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들조차 한글과 한국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국 브랜드의 신뢰와 인기를 이용한 가짜 한류 제품들은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류를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가짜 한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 현상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짜 한류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가짜 한류는 한국 제품이 아니면서도 한글을 쓰거나 한국의 전통 요소를 모방하여 마치 한국산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류 열풍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한국은 그동안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을 통해 글로벌 문화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변화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한류의 인기를 기회로 삼아 일부 해외 기업들은 자국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한글을 마케팅에 사용하거나 한국의 전통 요소를 차용하여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를 사랑하는 해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가짜 한류 제품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방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각지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가짜 한류 제품 사례들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무지개 브랜드 바나나 우유는 한국의 빙그레 바나나 우유와 매우 유사한 포장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적힌 패키지와 노란색 병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하여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마치 한국 제품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죠. 사실 이 제품은 인도네시아 로컬 브랜드로 한국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글과 한국적인 디자인을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도 가짜 한류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치 제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특히 K-팝 스타 로제가 김치 볶음밥을 소개하면서 김치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들 중 일부는 한국산이 아닌 미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글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한국과 아무 연관이 없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한글과 한국적인 이미지를 차용해 소비자들이 한국산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김치를 두고 김치는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동시에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제품에는 파오차이가 아닌 김치라는 한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파오차이라는 이름보다는 김치라는 이름에 더 높은 신뢰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를 왜곡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한국산 김치로 보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밥솥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일부 전자제품 제조사들은 한국어를 밥솥과 전자제품에 새겨 넣어 마치 한국산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제품은 한국산이 아니지만 디자인과 한글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맛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제품이 많은데 이는 한국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가짜 한류 제품에서는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K-뷰티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킨케어와 화장품 제품들은 그 높은 품질로 인해 특히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기를 노리고 중국에서는 가짜 K-뷰티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한국산 화장품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하지만 품질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짜 한류 제품들이 이렇게 확산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류는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문화가 사랑받으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한글이 적혀있기만 해도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상황이 되어 외국 기업들이 한글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제품은 대체로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화장품, 식품 분야에서는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 이미지를 흉내내기 위해 한국의 요소들을 표방하는 가짜 제품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글이 적혀 있으면 한국 제품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이용해 외국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유도하여 가짜 한류 제품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서 가짜 한류 제품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짜 한류 현상이 확산되면서 한국 제품과 브랜드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짜 한류가 가져오는 주요 문제점들입니다. 가짜 한류 제품들은 대부분 저가로 생산되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짜 한류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한국산 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가짜 한류 제품들은 주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외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막아낼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경쟁은 한국 중소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진짜 한국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게 합니다. 가짜 한류 제품들이 퍼지면서 한국 문화와 전통에 대한 왜곡도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치와 파오차이를 동일시하는 중국의 주장은 한국의 전통을 훼손하고 한국 문화를 오해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자부심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짜 한류 제품에 속지 않고 진짜 한국 제품을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한국 제품이라면 원산지 표기와 품질 인증 마크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이드 인 코리아와 같은 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제품은 고품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체로 저가 제품보다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중국산 가짜 한류 제품들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하게 만듭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맛있다 같은 단어가 적혀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짜 한류 제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소비자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게시물에는 중국 네티즌들이 몰려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 블로그 글에서는 가짜 한류 제품에 대한 비판을 다루며 한국 제품을 지키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김치는 원래 중국의 파오차이다. 한국은 전통이 짧아 모든 걸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는 등의 댓글을 달며 한국 문화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역설적으로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한글이 적힌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글을 마케팅 도구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한류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진짜 한국 제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진짜 한국 제품을 홍보하고 가짜 한류 제품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가짜 한류 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가짜 K-뷰티 제품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가짜 한류 제품이 홍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가짜 한류 제품에 대한 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짜 한류 현상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한류의 인기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지만 가짜 한류 제품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진짜 한국 제품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류 팬들과 소비자들이 진짜 한국 제품을 알아보고 한국 기업들도 해외에서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는 더욱 오래 유지될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